궁합을 잘 보려면 정말 이렇게 팔자를 완전히 달통해야 돼요. 달인이 돼야지 궁합을 볼 수 있어. 그래서 궁합 보는 정도 수준이면 명리 공부를 갖다가 진짜 20년 정도는 해야지 보이지, 진짜 10년 해갖고는 어림도 없더라고. 그래서 궁합이라는 건 좀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먼저 규정을 갖다 짓고, 선생님들이 쉬운 거부터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한 사람의 팔자하고 한 사람의 팔자하고 두 사람을 맞추는 거잖아요. 부부뿐만 아니라 사업 파트너, 사회적인 향방 자체에서는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껴 맞춰지는 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본다는 게 좀 더 거시적인 시각을 갖지 않으면 실제 상당히 그 보기가 쉽지 않아. 큰 틀에서는 인겁식이 된 팔자들은 재관을 만나야 되는데, 최소한 그렇게 재관운에 임해야지 재관을 만나지. 인비식도 재관이 운에 만나지 못하면 재관을 만나지 못하는 법이라고. 또한 재관이 있는 팔자들은 인겁식이나 인나식을 만나야 돼. 이게 큰 사이즈에서 궁합이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인성은 식상을 만나게 돼 있어. 식상운이 돼야 되겠죠? 인성을 중심했을 때. 식상이 왕한 사람들은 인성운에 도착하면 인성을 만나요. 식상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인성이라는 것은 대개 책상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그 짝하고의 관계적인 향방으로다가 한 짝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들이 인왕한 사람하고 식왕한 사람들하고 한 짝이 되면 완전히 힘들죠. 식왕한 사람들이. 힘들까요? 성장 동력일까요? 원래는 성장 동력이에요. 똑같이 재왕한 사람들은 관왕한 사람 만나고, 관왕한 사람은 재왕한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성장 동력일까요? 지금 이렇게 사회적 관계, 남녀적인 관계, 이런 관계에서 인왕자하고 식왕자를 만나게 되는 이유가, 선생님들은 인왕자 같은 경우는 생각 논리에만 계시고 식왕자는 현장 논리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두 사람이 짝이 잘 맞춰지고 마음 맞춰지면 굉장한 시너지가 나는데, 불만적 요소로다 되면 인왕자는 꼰대가 되고 식왕자 같은 경우는 뭔 말을 못하는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런 관계로다가 부정적인 것을 얘기를 들어서 그래. 근데 실제로는 궁합이 그게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연애할 때 끌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식왕자 같은 경우는 너무도 많은 경험을 갖다 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인왕자들은 좀 별거 아닌 듯이 하나로 딱 묶어서 얘기해. 이런 거에서 반하는 모습이고, 인왕자 같은 경우는 정말 이론적인 것은 아는 게 많은데, 식왕자 같은 경우는 현장에 대한 경험은 식왕자가 훨씬 많아. 그래서 인왕자가 또 식왕자한테 반하는 것은 선뜻 뭔가 잘 얘기하고 뭔가 잘 행해서 방해해요. 인왕자 같은 경우는 뭘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잘 짝이에요. 제왕자가 보통 관왕자 만난다, 관왕자가 제왕자 만난다 늘 하는 얘기예요. 제왕자는 준비를 갖다 하고, 관왕자들은 항상 금전에 대한 향방이 부족하다. 뭘 이렇게 하고 싶은 건 정말 많은데 항상 돈이 없어서 걸절매는 사람들은 관왕자가 제가 부족한 사람이죠. 그 균형이 정말 이렇게 남녀를 이렇게 보면, 많은 남녀의 짝을 보면 정확히 그렇게 균형을 잡혀서 만나갖고 와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또 공식이 되냐면, 인성의 식이 약할 공산이 상당히 높죠. 이 식왕한 사람 만나겠죠. 적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짝을 만나는데, 이걸 더 쪼개지 못하니까 선생님들은 인성은 식상 만난다 이 생각만 하는데, 조금만 더 쪼개면 어떻게 되냐면, 인성만 퇴과하고 일간이 약하게 되면 일간 퇴왕 만나요. 이렇게 짝이 만나. 근데 큰 틀에서는 아까 뭐라 했죠? 임나식하고 재관이 만난다 그랬죠. 근데 쪼개면 인성하고 식상하고 만난다 그랬죠. 이걸 또 쪼개면 인비가 만나는데, 선생님같이 인성이 쇠하고 비겁이 왕한 팔자는 인성 왕의 비겁 약을 만나요. 이렇게 짝을 만나요. 이렇게 되면 인비끼리 만나. 근데 인비끼리 만나는데 인성이 왕하고 비겁이 약하면 비겁이 왕한 사람 만나. 이런 각각의 짝 자체에서의 어떤 이렇게 설명이 들어갈 수 있으셔야 돼. 왜 그렇게 만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인성이 왕한 사람 자체 같은 경우가 비겁이 약한 사람들은 부모의 의존적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부모한테 의존하고는 성향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걸 갖다가 자복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게 비겁 왕한 사람이야. 비겁이 왕한 사람이 인성이 쇠한 사람들은 이미 부모로부터 자립되고 독립된 사람이야. 그걸 인정시키는 사람이야. 반드시 배우자든 사업적 파트너든 이런 향방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 똑같이 비식이 만난다고 해도 비겁이 약하고 식상이 왕한 사람들은 비겁이 왕한 사람 만나게 돼 있어. 쪼개면 다 그렇게 쪼개져 갖고 그 짝을 만나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육신관계에서 궁합에 대한 향방을 갖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효과적인 한 팀이 됐을 때 관왕자는 운영자죠. 제왕자는 관리자죠. 거기에 인왕자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뭐를 갖다 하는 거냐면,
일을 갖다가 생산해야 되죠. 시광자는 직접적인 문제가를 갖다 해결해야 되겠죠. 그 사이에 비거방자가 어느 정도 세력을 규합해야 되겠죠. 사람을 군집해야겠죠. 그런 역할로서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개개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서 한 팀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궁합이 좋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다가 짝이 잘 맞아서 좋다는 얘기를 갖다가 해낼 수 있으셔야 된다. 제왕자의 장점은 아까 재하고 관하고의 관계 속에서 항상 관리자로서 동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관이 약해서 지르질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의 문제죠. 그 지르는 것은 누가 질러야 돼? 관왕자가. 그럼 관왕자는 모든 일을 지를 때는 많은데 할 일은 많은데 준비된 게 없죠. 관리된 게 없죠. 상호 각각의 차이를 설명해서 궁합이 좋고 나쁨을 갖다 설명하는 것이지 어떤 부정적인 것을 갖다 설명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재관도 짝을 갖다 이루어야 된다. 인성에 대한 것과 식상도 인성은 생각으로 항상 준비된 게 있고 식상은 뭔가 경험적인 게 많죠. 이 시장에서 물건 싼 걸 잘하는 사람은 식상이죠. 인성은 그거 몰라. 식상이 더 비교평가가 돼. 시장에 대한 직접적에 나가서 식상이 훨씬 더 잘 알아. 그런 인성이 해야 될 일, 식상이 해야 될 일, 한 짝에 대한 것을 갖다 이렇게 짝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그게 더 궁합이 훨씬 더 잘 맞는다 이런 뜻이야. 정제는 정관하고 이렇게 짝이라고 하는 개념이 디테일하게 돼야 돼요. 편제는 편관하고의 어떤 짝이 궁합이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정제하고 편관하고의 그 궁합을 갖다가 되게 잘 맞는다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게 비틀려진 거 있으면 이건 주의사항을 갖다 항상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재성은 어떤 관리를 잘하긴 하는데 관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집행과 운영을 갖다 잘하긴 하는데 정제가 편관을 만나게 되면 지속적인 관계가 연결되지 않고 이거는 뭔가 열을 좋으면 열이 흐려버려요.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는 것을 갖다 얘기하셔야 돼. 항상 이렇게 편관이 과용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예요. 충분히 타협에 대한 향방 자체를 이끌어야지, 합의가 돼야지,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함을 갖다가 암시하고 있다는 그 뜻을 얘기해요. 편제하고 정관에 대한 관에 대한 재관에 대한 문제도 이 재성에 대한 향방 자체 같은 경우가 충분히 관에 대한 동정을 넘어섰기 때문에 편제도. 그래서 편제의 정관의 재생관은 항상 편제가 고무신 거꾸로 신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열흘은 좋고 열흘은 불편해질 수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이유는 정관에 대한 향방 자체가 편제에 대한 기계를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문제예요. 편제에서 입장에서 같은 정관 자체 같은 경우는 그 고직하고 답답함을 말하는 융통성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성에 대한 향방이 확 커나가지 못한 문제예요. 바로잡아주는 길은 편제의 오바적 요소를 갖다 정관이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엔 장점도 있죠. 오히려 편제적인 요소의 어떤 기계를 편관이 하게 되면 이건 서로가 꿍짝이 잘 맞긴 하는데 너무 이렇게 확장적 의미로다가 확장이 돼서 두 사람에 대한 관계는 좋은데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한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신에 대한 향방 자체 같은 경우가 항상 중심을 잡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돼. 정제 같은 경우가 어떻게든 안정을 갖다 취하려고 하는데 편관이 항상 확장하고 확대에 대한 향방 자체 같은 경우가 해서 보통 정제가 편관에 대한 뒷감당을 많이 하게 돼. 말을 들으면 실제적으로 다 편관이 정제를 마치 뒷감당하는 것처럼 얘기해. 실제 임상에서 상담해 보면 실제로는 정제가 더 뒷감당을 할 공상이 높다. 불만은 편제가 정관이 있으면 불만은 누가 더 하느냐 하면 편제가 더 해요. 정관은 불만하지 않아요. 정관은 원칙을 갖다 계속 고수해 나가고 지켜간다는 뜻이야. 아예 정인 플러스 식신에 대한 이런 거 있잖아요. 음양이 같이 만났기 때문에 호응이 굉장히 잘 되는 요소예요. 정인 플러스 식신은 눈치껏 상대방한테 잘 맞춰주는 개념이에요. 대개 이 편인 플러스 상관 같은 경우는 이상적으로 잘 맞는 관계는 아니에요. 대외적으로는 괜찮은데 두 사람의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편편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편편하지 못한 것이 밖에서 하는 행동하고 집안에서 행동하는 거하고는 이렇게 다름을 말하는 거예요. 정인하고 상관에 대한 향방 자체가 이렇게 음양이 같은 거로 다 이렇게 결합되면 정인 입장에서는 상관을 너무 잘 부리려고 하죠. 상관 입장에서는 정인한테 상당히 또 잘 부림을 당하는 거죠.
결국은 상관 자체 같은 경우가 불만을 더 많이 해요. 정인하고 같이 있는 상관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는 것. 그래서 저런 문제 같은 경우가 되게 아프고 병나고 이런 문제까지 야기한다는 걸 알아야 돼. 똑같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도식에 대한 문제도 똑같아요. 편인하고 식신하고 이렇게 관계적인 향방을 만나게 되면 아까는 스트레스에 대한 정도인데 이거는 육체적인 병까지 나타나. 사람이 정신에 대한 문제 밸런스가 잘 맞지 않으면 육체적인 것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편인 플러스 식신, 도식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주가 되게 한쪽으로 다 많이 쏠린 사람들이 있어요. 편중된 사람들. 시광이든 재화기든 관왕이든 되게 편중된 사람들의 팔자의 모습 속에서 편중을 바로잡는 것 자체가 되게 비거방이에요. 그래서 궁합을 볼 줄 안다는 게 이제 한 사람 팔자만 딱 보면 이 사람을 어떤 사람 만나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운에서 만나요, 보통.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개해월이잖아요. 임술, 이제 신유, 이렇게 경신. 적어도 결혼 정년기는 이런 운세, 만약에 인성 이런 운에 만났다면 틀림없이 인왕자 만나요. 그렇잖아요. 인왕하는 운세에 돌아다니는 모든 천지가 인왕이지 어떻게. 대운이요, 대운. 네, 대운. 근데 이런 운에 만나게 되면 관왕자겠죠. 비거방자들이 만날 수 있는 배우자들은 재관이 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배속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음양으로 바꿔서 얘기하라는 뜻이에요.